안녕하십니까. 애매한 개념을 쉽게 알려주는 이지부동산입니다. 이런 분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집을 사면 당연히 계속 살면서 대출 만기까지 열심히 상환하려고 하시는 분,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분,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원하시는 분, 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시드가 부족한 분,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색다른 관점의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정책대출 후 월세를 받는 법, 그리고 정책대출 후 분양권을 매수하는 법, 이 두 가지에 대해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대출 후 월세를 받는 법은 말 그대로 정책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한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가면서 내 집에는 월세 임차인을 받는 방법입니다.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장점 1. 정책대출의 저렴한 이자로 인하여 월 상환금이 시중은행 대출보다 상당히 적은 편인데, 이때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게 되면 월세가 월 상환금을 넘게 되는 상황이 생겨 추가 소득이 발생합니다. 장점 2. 자산 증식의 기본인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여 주거비를 절약하고 건강한 투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단점입니다. 첫 번째는 정든 집에서 떠나 월세나 전세로 다른 집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매수 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전출 및 이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. 얼핏 보기엔 단점이 더 많아서 이 방법대로 하면은 안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, 이러한 단점은 장점으로 상쇄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. 요즘 직장인 및 자영업자의 최대 관심사는 부업, 부수입, 파이프라인, 불로소득입니다. 단순히 생각해서 내가 이사를 해서 집만 옮겼을 뿐인데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. 심지어 월세 준 집의 시세가 상승을 하면 상승 차액은 온전히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대출 후 분양권을 매수하는 법입니다.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이용하면서 정책대출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택 매수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할 경우, 첫 번째 주택을 매수한 지 2년이 지나고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한 후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. 이건 흔히 1, 2, 3 전략이라고도 합니다. 방금까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이고, 이번 영상에서는 정책대출을 실행한 후의 경우를 말씀드릴 겁니다. 정책대출을 실행하면 추가주택 매수가 금지되어 있고, 만약 매수를 하게 되면 적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. 이것도 매도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은 취소가 되며 대출금은 강제로 회수하게 됩니다. 그러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? 당연히 방법은 있습니다. 추가주택 매수는 6개월 내 처분이지만 분양권의 경우 3년 내 처분 조건이라서 다소 여유롭습니다. 이 방법을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전략이라고 합니다. 이 방법을 쓸 경우에 명심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1번, 아파트 매수 후 1년 이후에 분양권을 매수하셔야 합니다. 1년 이후가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아파트 매수 후 2년 이후 그리고 분양권 매수 후 3년 이내 아파트를 매도하셔야 합니다. 아파트 매수 후 2년 이후, 분양권 매수 후 3년 이내, 이 두 가지 기간이 같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. 위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파트 매수 후 1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고 양도세 비과세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시기는 2025년 1월 3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안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그 기간은 1년, 2년, 3년 되는 날짜에 딱 맞추지 않기 위해서 하루씩 앞뒤로 여유를 준 겁니다. 어떤 분은 내가 첫 집에 연끌을 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분양권을 삽니까?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대출 후 월세를 받는 법. 그 두 번째, 대출 후 분양권을 매수하는 법.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됩니다. 정책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. 그 다음에 1년 거주 후 월세 세입자 계약. 이때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택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렴한 월세로 이사, 월세 보증금 차액으로 분양권 매수. 여기서 보증금 차액은 임차 보증금, 그러니까 월세 세팅하면서 제가 받는 보증금입니다. 그리고 임대 보증금은 원래 살던 집을 임차를 줬으니까 제가 살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제가 실거주하는 집에 대한 보증금입니다.
이때 이 임대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면 낮게 책정할수록 이 보증금의 차액은 커지게 됩니다. 다시 한번, 보증금의 차액은 임차 보증금, 그러니까 원래 살던 내 집에 월세를 줬을 때 그 월세 보증금을 말하는 거고, 이 임대 보증금은 내가 이 월세를 주고 나서 이사를 가는 집, 이제 제가 실거주 할 집의 보증금을 말하는 겁니다. 임차 보증금이 높고 임대 보증금이 낮을수록 차익이 커져서 나한테 목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다음에 아파트 매수 후 2년 이후, 그리고 분양권 매수 후 3년 이내, 이 기간 안에 아파트를 매도하실 경우 양도세,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, 아파트의 실투자금은 매수가격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월세 보증금, 이 성립되는데, 기존의 대출 플러스 내 돈, 이것만 합쳐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여기에 월세 보증금까지 합쳐서 내 투자금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. 예시를 보시면 5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다 봤을 때 표의 왼쪽은 기존의 레버리지, 갭 투자입니다. 그 표의 오른쪽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대출 레버리지입니다. 기존의 레버리지는 아파트 매수가 5억이라고 치면은 전세 보증금을 보통 전세가율 60% 정도 쳐서 3억 원을 받았다고 칩니다. 그러면은 내 투자금, 내 시드는 2억이 들어가게 됩니다. 반면에 정책대출 레버리지로 쓰게 되면은 1년의 실거주 요건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1년만 거기서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 매수가 5억 원, 그리고 정책대출 생애 최초라고 했을 때 LTV 80%를 풀로 다 받아서 4억 원을 대출했다 가정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 5천만 원만 받았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내 투자금은 5천만 원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갭 투자와 정책대출 레버리지를 썼을 때 이 투자금이 1.5억 원이 차이 나고 비율로 봤을 때는 4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. 지금 여기서는 월세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으나 월세를 만약에 더 줄이게 되고 보증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렇게 되면 월세액이 정책대출 월 상한액보다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. 사실 오늘 영상은 기초보다는 응용 또는 심화에 발을 걸친 정도의 내용이라서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여러 번 반복하여 보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애매한 개념을 쉽게 알려드리는 이지부동산이었습니다.